은퇴 3개월 후 아내가 울었습니다. 이사한 게 문제였을까요?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 삶, 과연 그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넘게 직장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던 나날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원하는 대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순간은 바로 이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자는 제 아내의 제안에 나는 잠깐 고민도 했지만 결국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집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며 여유를 즐기자는 생각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은퇴 후 이사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많은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이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이사의 함정.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사에서 고통을 겪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상했던 여유가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은퇴라는 큰 변화는 이미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집을 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이해하지만 이사가 주는 감정적인 부담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씨의 경우 은퇴 후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간 이야기. 씨는 62세의 전직 교사입니다. 그는 은퇴 후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가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서울에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운 건 오히려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의 고독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외로움과 그리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씨의 경우 은퇴 후 도시와 시골의 삶을 비교하다. B씨는 58세의 IT 전문가로 은퇴 후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지방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 갔습니다. 도시에서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경쟁적인 분위기를 떠나 좀 더 느긋한 시골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던 생활이 점점 더 지루해지고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그의 경험은 은퇴 후 지나치게 고립된 환경에 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C씨의 경우 은퇴 후 시골집, 꿈의 전원 생활이 아니라 고립된 감옥. C씨는 은퇴 후 10년 넘게 도시에서 일하다가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여가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생각보다 빨리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할 때의 중요한 점들.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이사는 단순한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통해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 안에서 불확실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팁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의 중요성. 시골이나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실용성 고려.
이사 전에 실질적인 비용과 생활 패턴을 철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적은 수입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물가 차이나 유지 비용 등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기대를 다시 점검하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에 맞는 환경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도시의 활기찬 삶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자신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이사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이사는 단순히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현실적인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에는 어떤 상황이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은 자신의 가치관과 기대를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그 어떤 선택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이사의 실제적인 고려사항과 전문가의 조언. 앞서 이사 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충격과 변화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이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신중히 내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지 선택의 기준: 예산, 위치, 그리고 생활 환경. 은퇴 후 이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예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자산과 연금,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을 바탕으로 주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산 계산하기. 주거지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비 예산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세나 전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 너무 넓은 집이나 고급 주거지를 선택하다가 후에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피하기 위해 현재 자산의 25% 이내의 금액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치와 생활 환경. 은퇴 후의 주거지는 편리한 교통과 편의시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나 병원, 마트와 식료품점 등이 가까운 곳이 적합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외곽보다는 교통이 좋은 중소도시나 시골 도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김씨. 서울에서 은퇴 후 인천으로 이사한 김씨는 교통비가 13 절감되었고 병원과 장보기 편의성 덕분에 많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는 서울에서 통근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했으나 이제는 버스로 30분 이내로 병원에 갈 수 있어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집값의 차이 덕분에 목돈 절약이 가능해졌고 이를 여유로운 여가 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생활비 절감: 세금과 공과금, 관리비 줄이기.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생활비 절감입니다. 특히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이사하면서 고정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 관리. 은퇴 후에는 주택세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너무 비싼 집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선택할 때 재산세 부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재산세는 시가 3억 원대의 아파트에서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적당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 또한 관리비는 주택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비가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공동관리비, 청소비, 난방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의 고급 아파트는 관리비가 월 5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에서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A씨의 생활비 절감. A씨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은퇴 후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생활비가 40% 절감되었고 관리비와 세금 부담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연간 200만 원 이상을 절약한 셈입니다. 이런 비용 절감 덕분에 A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3.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은퇴 후 이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은 은퇴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이사를 고려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B씨의 사회적 연결망. B씨는 은퇴 후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으나 그는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매주 이번은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갖고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독감을 덜어냈습니다. B씨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기술적 변화와 적응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원격 건강 관리 등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은퇴 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인터넷을 통한 건강 관리나 온라인 쇼핑은 시간이 절약되고 더 편리한 생활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집에서 의료 상담이나 처방전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준비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산, 위치, 생활 환경, 사회적 연결망, 디지털 활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더 이상 불안감이나 후회 없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